퇴근 후 상사는 그녀를 붙잡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고 인사 관리자 역시 그녀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고 합니다. 평소 동료들이 온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상사가 실제로는 여러 여성을 협박한 악인이었을 줄이야. 겉보기에는 엄숙하고 권위 있는 경찰서가 사실은 비극적인 사건을 낳은 더러운 행위가 벌어지던 장소였던 걸까요? 과연 이 가엾은 여경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건은 미녀 경찰 성착취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불행한 젊은 여성으로 직장에서의 위기와 감정적 갈등, 그리고 상사의 성적 착취를 차례로 겪으며 삶이 점차 망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힌 듯 점점 깊이 빠져들며 삶이 서서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그 늪은 처음엔 그녀를 매혹시키는 온화한 꿈과도 같았으나 빠져나오라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을 잡아당기는 진흙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이 끌어내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눈은 서서히 감겨갔습니다. 2022년 6월 밴쿠버 경찰서를 겨냥한 대규모 고소장이 제출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경찰 내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 칭송했으나 반면 고소인이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시간을 200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9년 여름, 막 대학을 졸업한 니콜 차는 캐나다 밴쿠버 경찰서에서 인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들떴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직장이었기 때문이죠. 경찰서에 첫 출근한 날, 니콜은 작은 노트에 상관이 말하는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을 임무가 유치장 감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항상 경계심을 잃지 않고 예리하게 행동해야 돼 라고 되뇌었습니다. 니콜의 성실한 근무 태도는 상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인턴 평가를 무사히 통과해 정식 직원이 되었고 계속해서 유치장 감시 임무를 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었고 특히 근무 중일 때는 한여름의 더위나 혹한의 차가운 바람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끔 적당한 날씨가 주어질 때는 그야말로 행운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니콜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았고 그녀는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15년 27살의 니콜은 직장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내부 행정 업무를 맡게 되어 사무실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전의 업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편안한 자리였고 마침 사무실에는 새 상사인 그렉 맥컬러프가 부임했습니다. 그렉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들을 배려하며 이해해주는 상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렉은 특히 니콜의 업무에 관심을 기울였고 니콜은 상사인 그렉과의 협업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언니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니콜은 그렉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며 곧 승진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 기뻐했습니다. 또한 니콜의 사랑도 이 시기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올렸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성스러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니콜의 모습은 그날 밤 가장 빛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니콜은 그 행복이 그녀의 생명까지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 그렉은 니콜에게 더 많은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이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그렉은 경찰서에 남아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몇 번의 야근이 길어지자 남편이 전화를 걸어 니콜의 건강을 염려하며 집에 돌아오길 바랬고 전화가 끊기자 그렉은 뭐야 급한가 보네 라고 농담했습니다. 이때 니콜의 얼굴은 빨개졌지만 그렉은 오히려 그녀를 챙겨주며 때로는 그녀를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서는 니콜과 상사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니콜은 그런 헛소문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렉이 자신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남편이 전화로 집에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렉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더듬기 시작하며 너와 내 남편 중 누가 더 급한 거야? 지금은 내가 더 급한 것 같은데 라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니콜은 그의 속뜻을 이해했고 그녀가 존경했던 상사인 그렉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콜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아내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그렉이 멈추기를 바랬지만 그는 오히려 맞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고 라고 더 저속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니콜은 극도로 긴장했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수능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고 저항하려 해도 강한 상사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안에는 니콜과 그렉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혹시라도 누군가 지나갈까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둘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발생한 후 그렉은 니콜에게 비밀로 하라고 요구했고 자신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 거의 1년 동안 니콜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그렉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렉은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내부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니콜은 다른 부서로 옮기고자 지원했지만 인사관리자 데이비드 반 패튼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험 성적이 새 부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서 이동이 실패하자 데이비드는 위로한다는 이유로 니콜을 자주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상사와의 대화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데이비드의 태도는 점점 더 애매해졌습니다. 그는 성인 콘텐츠가 포함된 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니콜이 이를 무시하려 했으나 데이비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데이비드가 상사인 그렉과 친한 사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그렉의 휴대폰에서 니콜이 그에게 보낸 메시지와 몇 장의 사진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렉은 그 사진이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데이비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니콜에게 은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데이비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이었고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렉과의 관계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데이비드가 고발할 경우 징계나 승진 제한 그리고 평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니콜에게 3일간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3일 후 니콜, 데이비드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업무상 외부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휴식을 취할 무렵 데이비드는 니콜을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니콜은 거절했지만 데이비드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데이비드는 그 상황을 촬영하여 추가로 니콜을 협박할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2017년 니콜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녀는 경찰서에 세 차례 유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그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니콜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니? 걱정하지 마. 가족 모두가 네 곁에서 함께 이겨낼게. 니콜은 복직 후 2주가 지나 결국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난 남편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어. 가족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이 벌어진 곳이 권위 있는 경찰서였고 2명의 고위 간부들이 그런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동했으며 전혀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격려로 니콜은 자진신고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두 남성을 징계하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니콜은 노동보상부서에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 경찰 불만 접수사무소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초점을 두 남성이 아닌 니콜에게 맞췄습니다. 2명의 고위 간부가 왜 니콜과 얽히게 되었는가라는 점이 오히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렉의 진술을 더 신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니콜과 11개월 동안 합의하에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매일 업무에서 접촉하다 보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고 합의하에 관계를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니콜이 자신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자신에게도 아내와 이혼하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렉은 니콜이 더 많은 편의와 돈을 제공할 수 있는 남성을 원했다고 말하며 이를 입증할 문자와 사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렉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니콜에게 원래 상하관계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니콜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고 인사부에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절차상 그녀는 그렉의 서명을 받아야 했고 그렉은 서명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조롱 섞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데이비드와의 사건에 대해 그렉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도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진술 내용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니콜은 직접 경찰 불만 접수 사무소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비꼬는 듯한 태도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데이비드는 그렉의 후임 같은 느낌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니콜에게 큰 모욕감을 주었고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니콜은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언니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니콜은 데이비드가 4건의 부적절한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과 고통을 문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니콜은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작성했지만 사실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해 1월 27일 니콜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꽃다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니콜의 죽음 이후 경찰서에서 그녀의 생전 고발 내용에 대한 대응이 갑작스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찰 측은 가족들에게 설명하기를 사실 그렉은 2018년에 이미 15일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자진사직하여 경찰서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인사관리자 데이비드 역시 즉시 해고되었으며 현재 형사기소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니콜의 가족들은 답답하고 분노했습니다. 왜 생전에 니콜에게 적절한 답변과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9년을 경찰서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한 딸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경찰서는 보상 방안을 제시했으나 가족들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2022년 6월 니콜의 어머니와 언니는 밴쿠버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경찰서장, 여러 경찰 간부, 경찰 노조, BC주 총검사 및 검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장 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고위직의 비행을 방치했고 니콜과 같은 취약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결합과 권력의 불균형이 니콜의 비극을 초래하고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의 언니는 전 가족을 대표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이민 온 니콜은 원래 유쾌하고 솔직하며 재치 있는 성격을 가진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고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선한 사람을 돕는 일이 멋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니콜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거의 모든 청춘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유치장 근무를 꺼렸지만 니콜은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입사 후 3년이 지나 교통사고를 당하며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각할 때는 자살 충동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경찰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 무기가 회수된 적도 있었습니다. 니콜의 상사와 인사 담당자는 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의 배려는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니콜과 그렉의 관계는 그녀가 사망 이후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규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렉이 15일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건 중 5일은 니콜과의 문제였고 나머지 10일은 또 다른 여성 경찰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렉은 사직 후 국방부 예비군으로 옮겨졌지만 2021년 국방부에서 해고되었으며 현재 그의 직업 상태는 불확실합니다.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니콜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으며 니콜의 진술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니콜에게 심리상담에 가지 말라고 권유하며
그 상담사들은 모두 속임수를 써서 네 약점을 남편에게 알릴 것이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니콜은 심리적 압박으로 힘들다고 말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녀가 휴가를 신청하도록 돕는 척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니콜의 사망 이후에도 데이비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충동을 변명하며 죄를 면하려 했습니다. 2018년에 니콜이 처음으로 문제를 고발했을 당시 데이비드는 충동이라는 핑계로 BC 검찰청에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를 즉시 법정에 세우지 않았고 결국 그 일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니콜은 사망 반년 전 언니에게 경찰서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경찰서의 분위기 때문에 더 나빠졌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아무도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니콜은 우울증과 PTSD를 앓고 있었고 이것이 그녀의 생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니콜의 가족들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콜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그들은 사건을 다시금 세상에 알렸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전형적인 직장 내 성적 착취로 규정하며 특히 심리적 약자를 이용해 가해하는 이 같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밴쿠버 경찰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만 접수 사무소 역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공익과 무관한 사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결말을 보려면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